넌 대체 왜 돌아온 거야? 몇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사라지더니 이제 와서 사업 파트너로 나타나? 라리사,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이였든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널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울었던 그 시간들은 뭐였는데? 그만해. 너한테 다시 휘둘릴 생각 없어. 제발 과거에 갇혀 살지 마. CX,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넌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버렸잖아. 너도 몰랐잖아. 내가 왜 떠났는지. 그럼 말해. 지금이라도 말해봐. 박채영 대체 왜 떠났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어? 어쩌면 우리는 다시 만날 운명이었을까? 몇 년 전 그녀는 나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 차가웠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때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강나리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금융기업 강그룹의 CEO 사람들은 나를 비즈니스 퀸, 강철 같은 여자 혹은 냉정한 승부사라고 부른다.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화려하고 나를 둘러싼 세계는 언제나 빛난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이 모든 게 사실은 텅 빈 허상일 뿐이라는 걸.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난 모든 걸 희생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 것, 사적인 감정이 사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왔기에 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섰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성공이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강그룹 본사 60층 내 사무실에 앉아 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는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빛이 내 가슴 속을 밝히지 못한다는 걸. 책상 위에는 오늘도 레드 와인 한 잔이 놓여 있다. 입술조차 대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짙은 색을 띠고 있다. 난 술로 기분을 달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이렇게 한 잔을 따라 놓는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잊고 싶은 기억을 되새기고 싶은 건지, 나도 모르겠다. 박채영. 그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온다. 나는 냉정한 사람이다. 감정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눌러버릴 줄 안다. 그래야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녀만큼은 예외였다. 채영은 내게 유일한 빛이었다. 숨 막히는 세계에서 단 하나.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존재. 우리는 처음부터 특별했다.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고 너무도 당연하게 서로의 일부가 되었다. 채영과 함께한 시간들은 아직도 생생하다. 새벽 2시 한강공원을 함께 걸으며 나눴던 대화들, 추운 겨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손을 맞잡던 순간들, 힘든 날이면 나리사, 괜찮아 난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던 그녀의 목소리. 나는 그런 채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아무런 이유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떠난 날 나는 처음으로 이 사무실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내 감정을 드러내 본 적 없던 내가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나는 그녀를 찾아 헤맸다. 서울의 모든 거리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카페에서, 그녀가 좋아했던 꽃집에서. 하지만 채영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건 단 하나. 텅 빈 공기와 지워지지 않는 기억뿐.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CEO님, 왜 연애를 안 하세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하지 않나요? 나는 그냥 웃으며 넘긴다. 하지만 속으로는 대답할 수 있다. 이미 한 사람을 놓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잊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인정해야 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녀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책상 위에 레드와인은 오늘도 마시지 않은 채 식어가고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그녀는 왜 떠났을까? 어딘가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아직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서울 강남 강그룹 본사 60층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지만 내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멍해졌다. 지금 시각 저녁 7시 30분.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사무실 복도는 조용하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과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이메일들이 여전히 날 기다리고 있지만 내 신경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리사, 다음 프로젝트에서 로즈 아틸리어와 협업하게 됐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건 제니.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강그룹의 홍보이사다. 그녀는 내 업무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불필요한 감정 개입을 싫어하고 일에서는 항상 냉정하다는 걸.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조차도 내 표정을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니는 내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무심하게 계약서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습관적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런데 한 줄의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로즈 아틸리어 대표 박채영.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을 몇 번이고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지만 이름은 변함없었다. 몇 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 나를 남겨둔 채 떠난 그녀가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돌아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침착해야 한다. 감정을 일에 개입시키면 안 된다. 나는 강그룹의 CEO다. 이런 작은 일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말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리사? 제니가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계약서를 다시 훑어보았다. 로즈 아틸리어 대표가 박채영이라고? 응, 원래 파리에서 브랜드 키우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더라. 몰랐어? 몰랐을 리가 있나.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한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다. 서울 곳곳을 다녀보고 우리가 자주 갔던 카페와 레스토랑을 들렀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까지 해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나는 결국 그녀를 포기했다. 어쩌면 그녀는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야 한다고? 제니는 내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혹시 박채영 알아?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익숙한 이름 같아서. 거짓말하지만 이런 대답이 최선이었다. 제니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계약서들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이번 협업 우리 쪽에서도 꽤 기대하고 있어. 로즈 아틸리어가 요즘 트렌드를 잘 타고 있거든. 럭셔리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20에서 30대 여성들에게 인기 많더라고. 이번 프로젝트 잘 진행되면 강그룹이 패션 사업에서도 더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거야.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니의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일이면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된다. 몇 년 만의 재회,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나는 계약서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봤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그녀가 있었겠지. 몇 년 동안 나는 그녀를 몰랐던 사람처럼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리사, 내일 미팅 일정 기억하지? 제니의 목소리에 나는 뒤돌아보며 가볍게 대답했다. 응, 10시. 로즈 아틸리어 본사에서. 제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내일 아침 10시 박채영과 다시 마주 앉게 된다. 나는 계약서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작게 웃었다. 운명이라는 건 참 장난이 심하네. 서울 강남
더 프라임 호텔 3층 컨퍼런스룸. 시간은 오전 10시 5분. 원래라면 칼같이 시간을 지키는 내가 오늘은 일부러 5분 늦게 도착했다. 굳이 먼저 가서 그녀를 마주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먼저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날에 감정을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강그룹의 CEO다. 감정을 일에 개입시키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다짐이 무너져 내렸다. 박채영. 그녀가 저기 서 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너무도 아름다웠다. 화이트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헤어스타일에 자연스러운 미소까지. 이제는 정말 어디에서 내놓아도 손색 없는 대표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너무도 달랐다. 예전엔 나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던 그 눈동자, 그 속에 가득했던 따뜻함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단정한 표정,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거리감.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걸어가 그녀 앞에 섰다. 오랜만이야? 대표님,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예전처럼 친근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나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대신 딱딱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네, 강 대표님.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강 대표님, 한때는 내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불러주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딱딱한 호칭으로 부른다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속상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 상황을 감정을 섞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이야. 그때 행사장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악수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손이 닿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손에 힘을 줬다. 정말 이게 현실인지 그녀가 내 앞에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녀가 아주 잠깐 눈을 흔들리는 걸 봤다. 내가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었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내 손을 천천히 빼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에요. 강 대표님도 이 선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니. 이제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아무리 차분해 보여도 나는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떨림을 느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짧게 대답했다. 그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진짜 우리는 이렇게까지 남이 되어버린 거야? 계약 체결식이 끝난 후 나는 바로 회사로 돌아왔다. 서울 강남 한복판 강그룹 본사 60층. 내가 가장 익숙한 공간이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끝이 묘하게 둔해졌다. 화면 속 글자들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방금 전 행사장에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뿐이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웠던 모습. 하지만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마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손끝을 꾹 눌러 책상을 두드렸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 너 괜찮아? 고개를 들자 제니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진짜로? 제니는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더 이상 괜찮다는 말조차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에 제니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근데 오늘 박채영 많이 놀랐겠지?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칫했다. 놀란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도 더 놀란 건 그녀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졌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빠르게 감정을 숨기려 했던 차가운 표정, 그 모든 게 나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만 했다. 왜냐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밤거리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나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잠깐이라도 과거를 떠올리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때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걸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도 나처럼 잊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는 나를 향해 너무도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그렇게까지 잊고 싶었던 걸까? 이렇게까지 남이 되어야만 했던 걸까? 서울의 밤은 늘 화려했다. 수많은 네온사인, 도로를 가득 채운 차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하지만 내 안의 공허함은 그 어느 때보다 짙었다. 나는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서울 강남 한복판 낯익은 길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그곳에 멈춰 서 있었다. 차를 세운 곳은 한때 우리가 자주 갔던 압구정의 작은 바 앞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주저없이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운전석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바의 간판, 웃으며 건배하는 사람들,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누군가.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가 뭘까? 혹시라도 그녀가 있을까 하는 기대? 아니면 단순히 익숙한 곳에서 위안을 얻고 싶었던 걸까? 어느 쪽이든 나는 이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전의 나처럼 무작정 술을 마시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보였다. 건너편 거리? 횡단보도 옆에 서 있는 박채영.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낯선 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나는 반사적으로 차 문을 열려고 했다.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급히 창문을 내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차창 너머로 사라졌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속에서 묘한 감정이 끌어올랐다. 이게 뭐야?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거야?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을까? 이름을 불렀어야 했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걸까? 나는 택시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바쁜 일상을 보냈다. 보고서를 확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미팅 속에서 무표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그녀와 마주쳤다. 서울 청담동 한 고급 호텔의 연회장, 강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행사라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다. 정재계 인사들과 명품 브랜드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
비즈니스적인 의미에서는 중요한 행사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흥미 없는 자리였다. 그러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그녀를 다시 보게 됐다. 박채영. 그녀는 연회장 한쪽에서 와인을 들고 있었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불필요한 감정이 흔들릴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강그룹과 오래 거래해 온 파트너 중 한 명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처럼 보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손짓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가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 뒤로 가볍게 밀어 넣었다. 강그룹과 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물러나는 게 좋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남자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입을 몇 번 뗐다가 닫더니 이내 조용히 뒤돌아 걸어갔다.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괜찮아? 그녀는 나를 보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필요 없었어. 난 혼자서도 괜찮았어.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미묘한 흔들림을 느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그 순간 그녀가 나를 올려다봤다. 짙은 눈동자 속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입술을 맞췄다. 그녀가 살짝 놀란 듯 몸을 굳혔다.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도 나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 예전과 변함없이 부드러웠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길게 이어질 거라고 착각한 내 잘못이었다. 갑자기 그녀가 몸을 확 밀어냈다. 나는 예상치 못한 힘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분명히 보였다. 혼란. 하지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이러지 마.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런데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속삭였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내 손이 떨리고 있어? 내 시선은 그녀의 손끝으로 향했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그 미세한 떨림을 숨길 순 없었다. 그 순간 그녀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과 똑같았다. 그때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나는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뭐가 변한 걸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다시 나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로 우리는 끝난 걸까?